네, 죄송합니다. 방송이 아까 나왔는데 여러분들 교실 오고 싶으라고 제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눈동자 색깔이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눈동자의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DNA는 유전 물질로서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요.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DNA에는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극단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눈을 만드는 유전자, 뭐 이거는 심장을 만드는 유전자, 이건 발을 만드는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각각 암호화하고 있는 부위가 DNA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뭐 실제로 눈 만드는데 여기 있는 이 유전자 부위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핵심은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DNA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되고요. 단백질에 의해서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DNA와 단백질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단백질을 만들 수 있으려면 DNA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DNA에 대해서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고 단백질에 대해서도 배웠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 64쪽, 65쪽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죠. 그리고 아미노산에는 20가지 종류가 있으며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및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아미노산 여러 개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단백질은 훨씬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미노산이 뭐 어떤 순서로 결합이 되느냐, 그리고 몇 개가 연결되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 아미노산의 종류 20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알라닌, 발린, 세린, 트레오닌, 시스테인 이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그림으로 보여진 화학식으로 잘 나와져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표시한 거는 단백질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그리고 발린, 그리고 글루탐산 이렇게 3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면 하나의 단백질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이 정도로 하고 핵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핵산은 DNA와 RNA가 있고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RNA는 단일 가닥이죠. DNA를 이루고 있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였으며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인산, 당, 염기 이렇게 3가지의 부위가 있죠. 그 중에서도 염기 부위의 종류가 4가지 종류였습니다. A, T, C, G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고 타이민이랑 그 다음에 아데닌이 상부적으로 결합될 수 있고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이 상부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부적으로 결합이 된 이중 나선 구조가 꼬여 있는 것이 DNA, 그리고 이 DNA를 복사한 것 같은 복사본 역할을 하는 것이 RNA였죠. 뉴클레오타이드를 다시 보시면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으며 이 염기가 4가지 종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종류는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조합으로
아미노산의 종류를 20가지나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보시면 알라닌, 발린, 글루탐산이 순서대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 근데 이 순서대로 결합이 되는 이 알라닌, 발린, 글루탐산 이 순서를 DNA에 이 순서적인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든 거죠. DNA는 단백질의 설계도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DNA에 있는 염기 4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에 어떤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연결이 될지를 정해서 그것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되면 단백질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시를 들어서 한 가지씩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한 가지가 아미노산 한 가지를 암호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인산당 염기 중에서 염기에서 A, 아데닌이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불러올 수 있는 명령어라고 한다면 타이민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데려오는 명령어인 것이고 사이토신은 발린, 구아닌은 히스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각각 불러올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라닌, 발린, 글루탐산이 순서대로 와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려면 A, C, T, A, C, T가 순서대로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DNA에 이렇게 들어있는다면 A, 알라닌, 그 다음에 발린, 글루탐산. 알라닌, 발린, 글루탐산이 여기에 있는 명령어에 따라서 순서대로 와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되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DNA가 설계도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는 4가지잖아요. 다시 여기서 보다시피 4가지 종류의 염기가 하나씩의 아미노산을 데려올 수 있는 명령어라고 한다면 데려올 수 있는 아미노산은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4가지밖에. 알라닌, 글루탐산, 발린, 히스티딘. 그러니까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종류 4가지로는 충분히 다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암호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로 새로운 예시를 아까는 염기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씩이 암호화된다면 어떨지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간단한 아미노산 배열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아미노산 20가지를 모두 표현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연속된 2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한 가지를 암호화한다면 AA가 알라닌, AT가 발린, 그리고 AC가 글루탐산, AG는 히스티딘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인데 그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지 볼게요. 연속된 2개의 염기 조합은 총 16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DNA에서 연속된 2개의 염기가 한 가지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면 얘는 아미노산 알라닌, 이거는 발린 이런 식으로 하면 총 16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TA가 발린을 데려오고 CT가 알라닌을 데려오고 G 누구가 어떤 아미노산을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2개씩이 아미노산 하나씩을 데려온다고 한다면 이 가능한 2개의 조합은 모두 16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고
그 16가지의 조합으로 총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16가지의 아미노산만 지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한 가지를 암호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GUA가 아미노산 뭐 알라닌, 그 다음에 뭐 이거 ACG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할게요. TAC가 아미노산 알라닌, 그리고 TG 뭐 다른 서열이 아미노산 발리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연속된 오타가 났네요. 3개의 염기 조합은 총 64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고도 남죠. 이 상황을 같이 볼게요. 네, 3개의 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T 대신에 U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DNA가 아니라 RNA 상에서의 RNA 상에서의 그 명령어, 암호화가 되는 것을 3개 단위로 본다는 거에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이 3개의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칸에 4개씩 해서 총 16칸이 있으니까 총 64 조합이 가능하고요. 이 64가지의 염기쌍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할 수 있다는 거죠. UUU는 페닐알라닌을 데려오고, 뭐 UUA는 류신을 데려오고, 뭐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아미노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데려온다면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다. 근데 64가지에서 20가지만 하고 뭐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않느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서열과 이 3개의 조합은 지금 한 가지의 아미노산에 대한 공통적인 명령을 하는 거죠. DNA 상에서 RNA 상, DNA나 RNA 상에서 뭐 이런 조합이랑 이런 조합이 있으면 페닐알라닌을 데려오고, 이런 조합이 있어도 페닐알라닌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UG는 AUG랑 그리고 UAA랑 UAG랑 UGA는 특정한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자실 때. 그래서 이것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연속된 염기가 하나면 2개의 염기가 연속되어져 있으면 그거는 16가지 조합이 가능하니까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데려오는 방식이라면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는 것이었죠. 3염기 조합은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질문으로 4염기 조합은 아미노산 지정이 안 돼요? 가능하죠. 4염기 조합도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도 남겠고, 5염기 조합도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밝혀낸 결과 3개가 한 쌍이 되어서 아미노산을 1개씩을 지정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깔 물은 같이 보시면 DNA에서 연속된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